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과 엄마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친한 언니예요.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곰돌이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학년 수학은 B가 나와서 조금 불안하고 나머지는 다 A가 나오긴 했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은 적은 것 같고 불안하기만 하네요. 그리고 생기부에 수, 과학, 탐구 활동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아서 전혀 적힌 게 없고요. 동아리도 딱히 수, 과학 관련 동아리를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어요. 독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이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과학고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조언해 줄 분도 없어요. 그리고 면접은 제가 지금 면접이라 하면 부서 면접 같은 건 다 떨려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떨어진 경우가 다반사예요. 꼭 가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친한 언니. 일단 1학년 수학 성적에 B가 하나 있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아이가 졸업한 학교의 그 입학 전형을 살펴보면 과학고 입시에 1학년 성적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앞으로 남은 내신에서 수학, 과학 꼭 좋은 성적 받도록 하고요. 다른 과목에서 혹시라도 B가 한두 개 나온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저의 지난 영상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찾아서 올해 입시 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년에도 그러면 어떻게 입시가 진행이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소집 면접 자료도 홈페이지 자료실 같은 데 다 있으니까 문제 수준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과학 탐구 활동은 아직 3학년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내년에 과학탐구대회나 수학 관련,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겠고요. 영재원도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자소서에 쓸거리가 많아질 거예요. 독서는 그래도 꾸준히 잘하고 있다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심화 수준의 보고서 같은 걸 미리미리 작성해두세요. 그러면 자소서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래 댓글창에 제 블로그 주소를 남길게요. 제 블로그에 가면 영재고나 과고 추천 도서를 볼 수 있는 그 사이트들을 다 링크해 두었으니까요. 그런 책들을 미리미리 읽어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과학고 입시에 대해서 몰라도 학생이 실력이 되면 붙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고 졸업생의 엄마인 제가 지금은 과학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하나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중학교 들어오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교육과정이나 시험 수준 이런 거 다 알고 들어오지도 않았고 직접 중학교 생활을 부딪히면서 경험해야 알게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과학고나 영재고, 대학 입시 이런 걸 모두 제가 저희 아이가 치르는 걸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정보력보다 아이의 실력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교육특구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았는데요. 물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준비를 잘 시켜주고 그대로 잘 따라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엄마가 아무리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도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면 그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입을 치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무리 대학 입시가 복잡하고 또 수많은 학교와 전공이 있어도 내가 갈 수 있는 전형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 몇 개만 알아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혼자 스스로 다 찾아봐야 되고요. 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과 의논해도 충분해요. 사실 저 역시 이렇게 조언하기가 좀 부끄러운 게 저도 예전에 아이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대학 입시까지 정말 많이 불안해했어요. 입시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 주변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대치동 학원가에서 수학, 과학 선행을 달리던 친구들이 워낙 많고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공부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0to10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친구들만 영재고나 과고에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땐 수학 경시대회 이런 데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나가도 상도 잘 받고 또 과학 관련 활동도 많이 하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 대회를 겪어보니까 그 세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과학탐구 그 학년 대표상을 탈 때 담당 선생님께서
보고서를 좀 더 수정을 했으면 하셨고, 이 보고서가 지금은 그 학년의 수준에 딱 맞아서 상을 받는 거지, 학년이 올라가면 보고서의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쓰면 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누가 어느 학원에서 얼마를 주고 대회를 준비했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뭐 과고, 영재고를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다시 그쪽 세계에 발을 들여놔야 되나, 뭐 관심을 또 가져야 되나 하면서 이과 최상위권의 비밀, 이런 카페에 가입해서 저와 저희 아이 모두 많은 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당시 저희 아이가 중2 여름방학 때 수원, 화원을 공부하고 있었고, 물리는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이의 선행 진도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많이 느리고, 또 그런 상태로 영재고나 과고에 들어가면 엄청 고생한다. 그리고 과학고 내신은 일반고와 똑같이 등급제라서 내신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다. 이런 답을 계속 듣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과거에 와서도 너무 잘하지도 않고 또 너무 못하지도 않는 애매한 등급이어서 역시나 또 편하게 3년을 보내지 못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과거를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왕 시작을 했으면 좀 더 과정에 충실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오늘 당장 공부할 일, 또 이번 주에 할 일, 크게는 올해 안에 내가 끝낼 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과고가 목표라도 혹시라도 불합격한다고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일반고에 가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니까요. 저희 아이의 경우는 중학교 때 비슷한 성적이었는데 일반고를 간 친구들과 결국엔 다시 다 대학에서 만나더라고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잘 풀려서 메이저 의대에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다 대학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 있을 텐데요. 초등학교 때 잘하던 친구, 그런 친구들을 영재원에서 만난다든지, 학원의 가장 높은 반에서 만난다든지, 중학교에 가서 또 특목고 대비반에서 만난다든지, 학교의 가장 유력한 동아리에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과학고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그 내용들은 어디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아요. 당장은 입시가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은 반드시 남아서 자신의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저희 아들은 영재고 과고 준비가 늦었던 대신 중학교 1, 2학년 때 참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학원도 많이 안 다니고 매일매일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리고 매일 케이블 TV로 영화도 하루에 1시간 정도 꼭 봤어요.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공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으니까 과거에 가서 그 내신 성적이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국어와 영어에서 항상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과학고의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요. 보통 과고생들은 국어와 영어는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 아들은 신기하게도 국어, 영어 그런 학원을 중고등학교 때 거의 다닌 적이 없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항상 좋았어요. 제가 뭐 국어나 영어 학원을 많이 안 보낸 건 뭐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 뭐 그런 학원을 보낼 필요를 못 느꼈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수학, 과학 그 밀린 공부를 하느라고 국어, 영어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수학, 과학에 편중된 그런 공부를 어릴 때부터 안 해서인지,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저희 아들은 나중에 수능에서도 국어, 영어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전화기 중에 한 과에 지금 붙어서 다니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전화기 중에 이 한 과는 과고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올 수 있는 학과예요. 친한 언니. 그리고 그 당시엔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 그 특기자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보다 수능과 논술을 통해서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과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저희 아이가 매일 책을 읽고 영화를 보던 그 시간도 결국엔 이렇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일반고에 갔으면 더 좀 잘 맞는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도 많이 되고 수능 공부를 따로 별로 하지도 못했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재수를 해서 수능으로 의대에 갔으면 좋겠다. 엄마로서 이런 욕심도 생겼는데요. 아이가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여자친구도 생기고 즐거운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요즘엔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곰돌이 님도 선행이 늦었지만 분명히 선행을 빨리 뺀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신만의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에도 있는 것처럼 독서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입시에 도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면 면접도 잘 해낼 수 있어요. 자꾸 자신이 아는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공부할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도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 입시 치를 때 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자신이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곰돌이님은 벌써 과학고를 가고 싶다. 이런 꿈이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충분히 시간이 많으니까 힘을 내시고 파이팅 한번 하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